69번부터 100번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계약 총론 마지막 해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한 사람에 대해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같이 소멸. 법조문 한 놈한테 소멸하면 다른 B씨 옆에 놈한테도 같이 소멸. 맞네요.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없다. 자, 채무자가 안 하겠대죠.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 그러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는 거. 이행 거절 의사 명백히 표시.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틀린 거. 정답. 자, 3번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 범위는 이익 현존 여부, 선악 불문,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라.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라. 맞네요. 4번 합의해제 소급요는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합의해제 지문이고 합의해제는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그 다음 합의해제의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하지만 세 번째 합의해제로도 3자 보호된다. 그래서 3자 권리 해하지 못하겠죠.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맞아요. 5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오른쪽 매수인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자,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죠.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불이행의사 명백히 표시. 최고 필요 없죠. 그 다음 5번 이행불능 최고 필요 없죠. 4번 합의해제의 경우 3자 보호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합의로 쫑 내도 제3자 보호됩니다. 자, 이제 70번 해제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 해지하려면 매매대금 변제 제공을 해야 된다. 자, 이행불능 지문이고 이행불능의 경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최고 필요 없고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제공해야 된다? X.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 X예요. 틀린 거. 정답. 자, 이제 2번부터 옳은 지문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자, 2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가 이를 적법 철회했다면, 자, 대부분 판례. 상대방은 이제는 철회됐기 때문에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죠. 이행지체.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이 돼요. 이행지체. 자, 3번.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하세요. 그대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 하세요. 법조문 맞아요. 4번. 합의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부처 지급할 의무 없다. 자, 합의해제 지문이고 첫 번째죠. 합의해제의 경우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는 없다. 이자, 가산 의무는 없다. 원금만 돌려주면 돼요. 맞아요. 5번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정기행이네요. 자, 정기행에서 이놈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죠. 정기행이 이행지체.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 필요 없는 것 정기행이 이행지체. 1번 이행불능의 경우 최고 필요 없어요. 바로 해제. 두 번째 반대급부인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는 것. 이 두 개만 이행불능에서 정확히 하면 돼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4번 합의해제의 경우 금전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아주 잘 나와요. 자, 71번 해제 옳은 것은, 자, 옳은의 동그라미. 1번 합의 해제된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합의 해제에서 가장 중요하죠. 합의 해제 두 번째. 합의 해제는 합의하에 해제됐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2번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이자 가산해라.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그 날로부터 X. 3번 해제로 대항하지 못한 3자에는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선의로 권리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그대로요. 해제 후 산 놈은 선의만 보호. 여기 해제 후 우리 말소등기 받기 전에 샀죠. 이놈은 선의일 때만 보호. 악의는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에 포함된다. 맞아요. 정답이네요. 자, 4번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해 채무자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감유한 채권자에 대해 해제 소급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매도인 왼쪽 갑은 이놈한테 과연 해제로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그럼 이놈이 보호되는 3자냐 아니냐에 따라 소수로가 결정돼요. 자, 저놈은 누구예요? 부동산 해제하기 전에, 갑이 해제하기 전에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간 애네요. 부동산에 가압류. 그럼 제가 등기 박았다고 깔고 하라겠죠? 따라서 등기 박았구나. 해제 전에 거래토고 등기 박았으니까 보호되는 3자. 딱 보호되니까 매도인 갑은 저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문장은 이놈밖에 안 나와요. 부동산 가압류한 놈, 저놈은 보호돼요. 보호되니까 매도인 갑은 주어잡고 저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분 X.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 갑이 해지한 경우 상대방 을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등기 해야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말소등기 없이 말소등기해야 X. 말소등기 없이 당연 복귀. 자, 복귀란 말이 뜨면 당연 복귀예요. 당연. 187조 등기 필요 없습니다. 넘버 1 1번이에요. 1번 합의 해지의 경우 절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3번 해제 후 산 놈은 선의만 보호. 아주 중요해요. 자, 72번 해제 소급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3자 해당하는 자. 자, 3자 해당하는 놈 고릅니다. 기억. 해제 사실을 모르고 말소등기 전에 부동산 매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 자, 그러면 해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해서 등기 박았죠. 그러면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해제 사실 모르고 산 선의 3자구나. 따라서 너는 등기 박았죠? 해제 후 샀고 선이고 등기 박았으니까 보호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기억. 보호되는 3자. 자,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 어디 동그라미예요? 이놈은 뭘 압류했어요? 채권을 압류한 놈이죠. 채권을 압류. 채권은 등기가 안 돼요. 등기했단 말도 없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3자 아니죠. 니은 탈락. 자, 리을만 보면 돼. 리을. 해제 전에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여 어쩌고 저쩌고. 자, 어디 동그라미? 채권을 양수. 여기만 밑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역시 채권 양수, 채권 산 놈 등기가 안 돼요. 등기했단 말도 없죠. 그래서 보호되는 3자 아니에요. 그러면 니은 리을이 날아가니까 답은 1번. 자, 디귿. 해제된 매매계약 목적 토지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매수인. 자, 언밸런스죠.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 이 매수인 을이 신축한 건물을 산 놈이죠. 토지를 산 놈이 아니죠. 그래서 건물 매수인은 보호되는 3자 아니다. 그래서 언밸런스 이렇게 해도 되고 등기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3자 아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보호되는 3자 아닌 놈, 니은 디귿 리을, 채권 압류한 놈, 채권 양수한 놈, 토지가 해제됐는데 매수인 신축, 건물에 힘줘야죠. 건물을 산 놈, 보호되는 3자 아닌 놈, 새 놈이죠. 자, 이제 매매로 갑니다. 계약 총론 마치고 매매 임대차, 매매 첫 번째 계약금. 옳은 것은 1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이행 최고하고 매매잔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경우
오른쪽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자,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어디에 동그라미? 소송만 들어왔지 중도금 들어왔단 말이 없어요. 나 중도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 중도금 들어오기 전이니까 해지할 수 있다. 소송이란 말만 있지 중도금 지급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요. X 2번. 매도인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오른쪽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 포기하고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어디가 중심? 중도금 지급. 중도금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서로서로 절대 이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3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이 동네에서 이게 나면 이팔래요. 항상. 빠네요. 자, 토지거래 허가 매매. 계약금 지급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관청으로 받은 경우 이때 매도인 갑은 계약금 2배 주면서 이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허가라는 말만 있죠. 허가는 이행착수 아니에요. 중도금만 이행착수예요. 따라서 이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맞네. 맞네. 1번하고 3번은 구조가 똑같아요. 소수를 무조건 해지할 수 있다예요. 중도금 지급 5글자가 안 보이면 정답 4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 자, 주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라. 그럴 필요는 없다. 나중에 걸어도 돼요. X. 환매트 계약만 매매 계약과 동시에. 여기는 동시에 아닙니다. 나중에 계약금 걸어도 됩니다. 5번.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지가 실제 받은 그 일부 금액의 2배 주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바로 일부 들어온 사건이죠. 일부만 먼저 들어온 경우 지가 실제 받은 그 일부 금액의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그래서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중심 잡고 나오는 지문들이 대부분 판례라 빤해요. 빤하니까 빨리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앞으로 계속 남은 기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번 허가가 나왔다. 해지할 수 있다. 1번 소송이란 2글자만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2번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보인다. 해지할 수 없다. 없다. 자, 74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자, 계약금 받았다. 계약금 사례 문제예요. 그러면 갑 소유 토지 을 매도니까 왼쪽이 갑이고 오른쪽이 을이에요. 틀린 것은 자 1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 오른쪽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이 왼쪽 매도인 갑에게 당연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 어디가 밑줄이에요? 위약금 특약이 없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어. 따라서 우리 중도금 지체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법정 해지한 거예요. 우리 채무 불이행했지. 법정 해지했죠. 그렇다고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갑이 바로 뺏어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금 매도인 왼쪽 갑에게 당연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맞는 지문. 2번 오른쪽 을의 해약금 해제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왼쪽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계약금 해제했죠. 갑한테 손해가 발생했어. 갑이 네가 엄마 계약금 해제한 바람에 나 손해 생겼어.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금 해제든 합의 해제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에요. 절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정답 3번 왼쪽 갑이 계약금 해제를 한 경우 갑과 을은 원상 회복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계약금 해제의 경우 서로 받은 게 없을 때 가능하죠. 돌려줄 것도 없죠. 원상 회복 의무 부담하지 않아요. 맞아요. 4번 왼쪽 갑이 해제 의사표시 함께 계약금 배액 2배를 제공했으나 오른쪽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않아도 유효한 해제권 행사가 된다. 자, 갑이 계약금 해제하는데 오른쪽 매수인 안 받아. 그렇다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공탁하지 않아도 유효. 그렇지. 옳은 지문. 5번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이 계약금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 임의규정. 그래서 정답은 2번. 계약금 해제로 손해가 발생해도 절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제, 계약금 해제 마찬가지예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의외로 잘 나와요. 자, 1번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절대 받은 계약금 바로 뺏어버릴 수는 없다. 당연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저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이 돼요. 자, 제 15번 갑니다. 이제 담보책임 갑니다. 담보책임 옳은 것은 1번 담보책임은 권리하자 5동네예요. 1차적으로 나오는 게 동네를 빨리 파악합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 일부가 멸시. 그러면 일부 멸시 동네는 세 번째. 자, 이때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 선의 매수인은 세 가지 다 할 수 있죠. 대금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따라서 그중 첫 번째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선이니까 수용은 선이면 악의는 절대 안 되지만 선의는 돼요. X. 2번 매매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이 된 경우 동네 용의권 제한. 네 번째. 자, 대항력 임차권 사용수익권 제한이죠. 동네는 네 번째. 자, 이때 선의 매수인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할 수 있다. 수용은 선의만 선의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될 것 같고 해제는 무조건 해제가 안 되고 이때 지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 맞네. 맞네. 옳은 거. 네가 답이구나. 2번 정답. 자, 3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어요. 자, 읽으면서 전부 타인 권리. 동네는 첫 번째. 자, 이때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 첫 번째 동네에서 악의 매수인 하나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 X. 4번 매매 목적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럼 빨리 동네는 일부 타인 권리. 동네는 두 번째. 자, 악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동네 일부 타인에서 악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해제 대금감액 다 할 수 있어요. 악의. 5번 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자, 동네는 다섯 번째 저당권 행사.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악의. 동네 파감돼요. 해제 대금감액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절대 안 되죠.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마지막 악의 저당권 행사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오케이. 자, 76번 담보책임 틀린 것은 1번 타인 권리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각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걸 몰랐을 때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동네 파악이에요. 여기 밑줄 해야 돼요. 매도인이 몰랐대. 지가 아니란 걸. 선의 매도인. 법조문. 매도인이 선의 지가 아니란 걸 몰랐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선의 매도인에게 해제권을 줍니다. 맞아요. 2번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전부 타인 권리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진다면 그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이행이익 배상이죠. 그렇지. 손해배상 범위 이행이익 배상. 3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는 물건의 하자이며 그 하자 유무는 계약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법령상 제한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예요. 권리하자 아니에요. 법물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 다음 하자 있는지 없는지 유무는 어느 시점? 세트 계약 성립 당시 시점 그대로 맞죠. 4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일부 타인 권리. 자,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돼야 된다. 자, 제척기간 선이니까 계약 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 X 틀린 것 정답.
저희가 악이어야 계약한 날이 연결되겠죠. 선의는 한 날로부터 X. 5번.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하자 담보 책임 6글자가 떴죠. 물건 하자. 책임물을 내면 선의 무과실일 것. 따라서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자 담보 책임. 책임 물을 내면 선의 무과실일 것. 알았구나. R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면 다 중요한 지문이죠. 다. 3번. 법령상 제한. 건축허가 안 나오죠. 이건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 오케이. 정답은 4번. 17번.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 차용하면서 을 소유 X가옥에 대해 갑한테 저당권 설정. 그런데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 실행으로 병이라는 놈한테 매각. 병은 낙찰자예요. 자, 그러면 항상 사례 문제 배치시키실 때 을 소유 가옥을 갑한테 돈 빌려서 이놈한테 저당권을 박은 거예요. 그 다음 병이라는 놈이 낙찰받은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항상 왼쪽으로 와요. 을, 갑. 얘가 저당권자, 권자는 항상 오른쪽. 그 다음에 병은 낙찰자니까 이렇게 가겠죠. 경매 담보책임 사례 문제예요. 경매 담보책임 사례 문제. 틀린 것은 1번. 이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는 자는 을이다. 1차적으로 왼쪽 채무자한테 들이대야겠죠. 1차적으로 왼쪽 얘가 채무자죠. 맞아요. 2번.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 갑 또는 을의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니까 소수로는 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경매 자체가 무효죠. 그러면 담보 책임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3번. 이 X가옥의 부분 파손에 대해서도 왼쪽 채무자 을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자, X가옥의 이 가옥, 이 집의 부분 파손이 뭘까요? 부분 파손. 이게 바로 물건의 하자예요. 이게 물건의 하자라는 걸 빨리 캐치해요. 따라서 가옥이 부분 파손, 물건 자체 하자예요. 권리 하자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의 하자로 저걸 치환시켜야 돼. 물건의 하자, 경매,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부담한다고?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옥, 부분 파손이 물건의 하자다. 일부 파손, 내부 균열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이네요. 틀렸죠. 자, 4번. 이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담보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자,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어떤 문제는 없는 거예요. 실행돼야 돼. 실행. 흘러가요. 맞는 거예요. 자, 5번. 안 중요해요. 4번. 5번. X가옥의 권리 흠결을 알고 있는 갑. 갑은 채권자죠. 오른쪽. 알고 있는 채권자 갑이 경매 신청을 한 때 경락인 병은 이 채권자 갑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경매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려면 여기가 동그라미죠. 알고도 뭔가 했죠.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이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경매 쳤거나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경매 담보책임이에요. 경매. 1차적으로 왼쪽 채무자한테 들이댑니다. 얘가 자력이 없을 때 2차적으로 채권자.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왼쪽을 오른쪽 각 그려야 돼요. 왼쪽이 채무자, 오른쪽이 채권자니까. 그래서 1번. 그렇지. 무효라면 담보책임 문제 발생하지 않죠. 3번.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1, 2, 3번이 아주 중요해요. 경매에서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이제 매매까지 했어요. 매매까지. 자, 스크린 합니다. 법정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최고 필요 없는 거. 미리 이행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 최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정규행위, 이행지체, 최고 필요 없죠. 그 다음 대본 판례, 이행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 적법 철회됐죠. 그러면 거절의사가 사라졌으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 원칙대로. 이제는 최고하고 해제해라. 근데 시험 지문은 주로 이렇게 나와. 이제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나온 지문이 좀 어려워요. 빨리빨리 계산해내서 앞으로 해체해야 돼요. 민법이 그래서 지문이 어려워요.
자, 이행불능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최고 필요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반대급 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변제 제공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 하세요. 행사에 불가분성. 자, 해제권이 당사자 한 놈한테 소멸하면 옆에 놈들,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같이 소멸. 법조문 2개. 자,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려면 해제 전에 거래토해야 되고 등기 박아라. 하지만 예외. 해제 후 거래토소도 선이라면 보호된다. 해제 후 우리 말소 등기하기 전에 선의로 3평 보호됩니다. 선의만 보호. 악의는 보호되지 않아요. 자, 3자에 해당하는 놈 등기, 가등기, 부동산 가압류 이것도 등기 박았다 해서 집회 등기 박았으니까 보호됩니다. 하지만 보호 안 되는 놈, 채권을 양수한 놈, 채권에 가압류 들어간 놈 보호 안 돼요. 등기를 못 하니까. 그 다음 토지가 해제됐는데 매수인 신축 건물을 매수한 놈. 자꾸 읽다 보면 이런 지금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보여. 토지가 해제됐는데 어디에 힘을 팍 줘. 매수인 신축 건물을 매수한 놈. 이렇게 팍 액센트를 주면서 해야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언밸런스. 등기했단 말도 없고 모든 3자 아닌 가장 중요한 세놈. 자, 받으니 전부 돌려줘라. 그래서 금전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받은 그 날로부터 이자 가산. 자, 합의 해제 이 세놈. 합의하에 해제했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에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두 번째, 절대 채무불이행 손배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합의 해제로도 제3자 보호된다. 제3자 권리해야지 못한다. 이 세 개 합의 해제에서 반드시 해야 돼. 자, 계약금 꼭 명명계약금 동시에 계약금 걸 필요는 없다. 그럼 계약금 일부만 갑이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실제 그 일부 금액의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대부분 판례. 자, 매도인 갑은 계약금 2배 주면서 해제 의사표시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답 지문. 자, 중도금이 들어왔네요. 절대 해지할 수 없어요. 이행착수는 오로지 중도금이. 하지만 소송이란 말만 있고 허가라는 말만 있지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쟤들은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해지할 수 있다. 소송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외워버리는 거예요. 허가 있다. 소송 있다. 중도금 없다. 계속 해요. 계속. 5번 10번. 안 될까? 5번 10번 죽으라고 계속 하는데. 자, 계약금 해제 효과 받은 게 없죠? 더 줄 것도 없지. 절대 채불 손배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 없기 때문에 합의 해제랑 똑같죠.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죠.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배제 특약 유효 같은 말. 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설사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법정 해제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매도인 갑에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당연 귀속되지 않아요. 위약금 특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뺏으려면 채무불이행 시 뺏으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만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책임 전부 타행권리, 일부 타행권리, 수량 부족, 일용열시, 영위권 제한, 저당권 행사. 5동네 악용 매수인할 수 있는 거 해제, 대금 감액, 수용은 선의만, 악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없다. 하지만 마지막 5번째 동네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악의. 자, 제척기간 선의는 몰랐으니까 한 날로부터 1년, 악의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세요. 손해배상 범위는 항상 이행이익 배상.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거기만 실효이익 배상. 나머지는 다 이행이익 배상으로 밀어버리면 돼요.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일부 3개. 자, 선의 매도인 갑이 집까지라는 건 몰랐죠. 이 선의 매도인에게 해제권 줍니다. 손해배상 해주면서 해제하겠죠. 원칙. 자, 이제 하자담보책 물건의 하자. 하자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따라서 R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경매의 경우 물건 자체 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법령상 제한 물건의 하자다. 어느 시점?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유무 판단. 그래서 나올 게 빤해요. 나올 게 빤하니까 죽으라고 외워가요. 경매 1차적으로 왼쪽 채무자. 그런데 왼쪽 채무자가 돈이 없다. 그럼 2차적으로 오른쪽 채권자, 배당 채권자. 경매가 무효다.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물건의 하자다. 경매 담보책임 물을 수 또 나오죠.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자, 이제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 매매까지 했고 이제 임대차가 세 문제. 근데 간혹 매매가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임대차가 세 문제가 많이 나와. 자, 78번. 임대차.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 자, 많이 들어봤죠? 월세 올려주세요. 재판 결과 타당합니다. 그러면 증액 효력은 재판 끝난 때 발생, 판결 확정 시 X. 언제? 증액 청구한 시점. 증액 청구한 시점으로 소급 발생하죠. 정답이네. 너 X야. 증액 청구시로. 증액 청구시로. 자, 2번. 임대차 묵시 갱신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자, 묵시 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돼요. 기간은 정함이 없어. 그러면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맞아요. 1번이 답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이제 다 옳은 질문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3번. 통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 배려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임대차에서는 세입자 안전 보험은 없습니다. 맞아요. 4번. 임대차 묵시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 자, 묵시갱신에서 가장 중요하죠. 묵시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 제공 담보는 이놈한테 돌려줍니다. 따라서 소멸시킵니다. 맞아요. 작년 정답 질문이었어요, 이놈이. 자, 5번. 목적물에, 그러면 작년에도 이거 있었을 거 아니야. 작년 백선에도. 정답 질문 딱 하나 맞는 거. 뭐, 다른 정답 질문도 많겠죠.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 5번. 목적물 파손 정도가 손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느낌이 왔어. 사소해. 그래서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세입자 당신이 고치세요. 그래서 임대인은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자, 그러면 1번이 가장 정답지로 나올 확률이 높은 애예요. 증액 청구 시로 소급합니다. 증액 효력은. 묵시갱신됐네요. 기간 정함이 없어요. 기간 정함이 없어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자, 79번. 여기서부터 엄청 중요해요. 비용 옳은 것은 1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자, 비용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있는데 주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 혹시 기억나요? 반 6개월이에요. 자, 이런 거 숫자 장난칠 때는 틀린 걸로 정답지문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옳은 거에 흘러가는 X지문일 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에. 2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다. 자, 중심 잡아요. 비용, 포기 특약은 임차인이 분리해도 유효. 여기만 위주로 하는 거예요. 비용, 유익비든 필요비든 비용 포기 특약은 유효. 그건 맞는 지문이에요. 비용 포기 특약은 유효. 연결됐구나. 옳은 건 네가 답이구나. 정답.
자, 3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자, 증축 부분 주인 당신 먹어 이 특약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이걸 계산해내야 돼요.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니까 비용 포기했죠. 따라서 비용 유익비 달라 할 수는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비용 포기 특약 대부분 판례 두 번째. X 4번 필요비와 유익비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요비는 즉시 맞아. 필요비는 즉시야. 하지만 유익비는 종료시죠. 임대차 종료 이사 갈 때. 그래서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5번 임차물에 필요비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 이건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유익비 조문이니까 X예요. 필요비 자리에 유익비 이렇게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비용 포기 특약 유효. 3번 임대인 소유로 증축 부분 너 먹어 이 특약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 포기했기 때문에 절대 비용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4번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자, 80번 갑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권. 자, 넘버 2죠. 부속물 옳은 것은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자, 일시사용 임대차 하룻밤 콘도 투숙객한테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X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 시점 임대차 종료 전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종료 전이라면 매수 청구할 수 없죠. 언제? 임대차 종료 시. 그래서 이사 갈 때 에어컨 사세요 하는 거지 임대차 종료 전, 즉 기간 중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 시점에 관한 지문이죠. 임대차 종료 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종료 전 X.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인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하고 건물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자, 부속물은 독립물 구성 부분으로는 되지 않아야지. 맞네? 옳은 거? 네가 답이네? 정답 3번. 부속물은 독립물. 독립물이니까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을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래서 임차인 소유 물건이야겠죠. 정답. 자, 4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넘버 1.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 잘못했죠? 잘못한 임차인에게 이 좋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 X. 5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다. 자, 편면적 강행규정 첫 번째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로 끝나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일시사용 임대차 하룻밤 콘도 투숙객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4번 넘버 1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또는 차임 연체로 해지 잘못한 임차인에게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그래서 1번하고 특히 4번 반드시 하셔야 되고 2번 시점이죠. 임대차 종료 시 매수 청구하라는 것. 3번 독립물이어야 되죠.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케이. 배제 특약 무효. 편면적 강행규정 첫 번째 부속물. 자, 이제 81번 임대차의 넘버 1 토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틀린 것은
1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도 아이고 임대인이네요.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기간 만료했어요.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 내 건물 사서 할 수 있다고? 없죠. 갱신 청구하고 갱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X로 끝나야 돼요. 없다로.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내 건물 사서 할 수는 없어요. 틀린 거. 정답이네요. 자, 1번 정답. 2번. 건축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뭐가 건물을 말해요? 뭐가 건물이라도 사라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야. 이게 바로 뭐가 건물 사라 할 수 있다. 3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자, 이 동네 지상물 동네에서 건물 철거 특약이 나오면 무효로 연결되는 거예요. 건물 철거 특약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죠. 임차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 철거 특약 무효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맞아요. 4번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부속물은 동의 얻어 부속 또는 매수해야 돼. 하지만 지상물은 꼭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면 옳은 질문이에요. 동의 얻었든 동의 얻지 않았든 다 살아갈 수 있어요. 5번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자, 임차인이 건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버렸죠? 팔아 제꼈구나. 그럼 지가 아니겠네. 지가 아니니까 이제는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 임차인 소유 건물 지걸 살아가는 거지 팔아 제껴서 지가 아니라면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지상물 1번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합니다. 따라 갱신 청구 없이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2번 무허가 건물도 사라 할 수 있다. 4번 꼭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할 필요는 없다. 살아갈 수 있다. 건물 철거 특약 3번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편면적 강행규정 무효 이렇게 나와요. 건물 철거 특약 무효. 지거 아니겠죠? 살아갈 수는 없다. 자, 82번 지상물은 이렇게 사례 문제로 주로 많이 나와요. 갑이 을로부터 건물 소유 목적으로 X 토지를 10년간 임차. 뭐 사람을 잡아야죠. 갑이 을로부터 토지 임차했죠. 그러면 그 위에 지건축물을 신축,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죠. 항상 토지 임차에는 건물을 올려요. 건물을. 그러면 을로부터 갑이 임차했으니까 을갑 이렇게 되고 이놈이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죠. 이게 전형적인 지상물 매수 청구권 사례 문제예요. 그래서 토지 임차한 놈이 건물 올렸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사례 문제다. 감 잡으시고 자, 옳은 것은 1번. 실전에서 사례 문제가 나오고 옳은 것 나오면 동그라미하고 넘어가기를 권합니다. 시간 많이 뺏겨요. 두 번째 80문제 풀고 들이대는 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문제인데 옳은 걸 물으면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순서대로 꼭 푸는 거 아니에요. 느낌상 좀 어려운 것 같아. 막 지문이 연락이 길어. 동그라미. 그걸 왜 덤벼들어? 시간 뺏기는데. 그래서 사례 문제는 민법 14문제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사례 문제가 나오고 사람들이 읽어봤는데 원동리 잘 모르겠어. 새로워. 그럼 바로 동그라미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새로운 사례 문제가 있거든. 그 난이도 상위에 무조건. 그런데 내가 아는데도 옳은 거야. 그러면 또 동그라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 내가 익숙한 사례, 틀린 거 물었을 때 처음에 들이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옳은 걸 물으면 일단은 넘어가길 권합니다.
그게 시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꼭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절반 정도. 1번. 그럼 봐요. 임차인. 항상 오른쪽에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인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왼쪽 임대인 을의 승낙을 요한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따라서 주인 승낙 필요 없다. 요한다. X. 바로 매매 성립한 승낙 필요 없습니다. X 지문이에요. 자, 2번. 만약 오른쪽 임차인 갑이 이 토지의 신축강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맞춘 후, 자, 읽으면서 해야지. 갑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이 건물의 등기를 박았구나. 그러면 건물의 등기를 박았어. 그러면 소수로 가버려요. 등기를 박으면 소수는 무조건 이따로 끝나야 돼. 이따로. 들이댈 수 있다. 자, 봐요. 임차인 갑이 건물의 등기를 박은 후 토지가 팔립니다. 제3자가 나와야 되니까 정이란 놈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대. 즉 의리청한테 팔아줬겠죠. 그러면 임차인 갑은 새 소유자 정한테 네가 사 할 수 있다. 왜? 등기 박았으니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동네에서 임차인이 건물의 등기를 박았거나 또는 임차권 자체의 등기를 박았다. 둘 중 하나만 등기 박으면 무조건 소수는 들이댈 수 있다. 네가 사. 저놈한테 정한테 네가 사 할 수 있다로 끝내야 돼. X예요. 자, 3번. 임차인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왼쪽 을의 대금 지급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자, 갑이 내 건물 사세요 했죠. 주인이 돈을 안 줘. 그러면 버텨야지. 버티긴 버티되 월세는 줘라. 그 질문이에요. 임료 상당액 나 월세는 반환해야 돼요. 월세는 주면서 버텨야 돼. X 반환 의무 있다.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4번.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왼쪽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며 오른쪽 갑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엄청나게 잘 나와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소멸하면 이론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죠. 기간 없으니까 바로 내 건물 사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조건 임차인은 사세요. 할 수 있다. 옳은 거. 정답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 5번.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왼쪽 임대인이 이 계약을 차임 연체 해지한 경우 임차인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보이죠? 차임 연체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서 해지 쫓겨가는구나. 잘못한 임차인에게 이 권리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채무불이행 해지, 차임연체 해지, 잘못한 임차인 갑에게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봐요. 그래서 옳은 것은 시간이 많이 뺏겨요. 다 날려야 되잖아. 그래서 가급적 두 번째 들이대요. 두 번째. 시간 많이 뺏겨요. 만약에 이게 앞에 좀 있으면 괜찮은데 저 4번, 5번 있으면 다 제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껴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공부가 완전히 된 사람이 팍팍 제낄 수 있거든. 오케이. 자, 형성권 지문이 1번은 그래서 매수 청구할 때 을승낙 필요 없습니다. 2번. 등기를 박았다 하면 무조건 소수로는 제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3번. 들이댈 수는 있지만 월세는 주면서 부지 임료 상당은 반환해라. 월세는 줘라. 4번.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해서 소멸하면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차임연체 해지, 채무불이행 해지, 잘못한 임차인에게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임대차에서 이놈이에요. 이놈. 지상물 매수 청구, 채무불이행 해지 7번. 이놈이 가장 많이 났어. 이놈이.
부속물에서도 잘 나오고 여기서도 잘. 두 개 합치면은 아마 10번이 넘을 거예요. 부속물하고 지상물 합치면. 차임연체 해야지 잘못한 임차인 갑에게 이익 권리 주지 않는다. 매수 청구할 수 없다. 10번 쉽니다.